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핵심 테마 특강, 민법 시험 집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법 시험 집중은 우리 공인사 민법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해 보시면 쉽게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어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학교자 명단 미리 작성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세요. 바로바로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6번 법률행위 대리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대리는 민총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정확히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이제 대리권에서 대리권 범위 제한에서 대리권 범위 보겠습니다. 먼저 임무대리권 범위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줘서 을이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습니다. 갑과 병이 책임지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주면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면 기일 연기해줄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 하락을 했죠. 계약 깨란 적 없죠. 하락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락했지 깨란 적 없어요. 취소 해지하려면 별도로 취소권 해제권을 수권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대리권 제한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었으면 그 다음 파란색이 자기계약이죠.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는 거. 자기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자기와 법률행위 하는 게 이게 자기계약이고 그 다음 동일한 법률행위 관해서 당사 쌍방을 대리, 이 보라색이 쌍방대리 둘 다 하지 못합니다. 즉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둘 다 허용되지 않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확정된 채무이행도 둘 다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허용되지 않아요. 하면 안 되는데 위반 후 하면 무권대리가 돼서 본인이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나 확정된 채무이행은 예외적 허용됩니다. 둘 다 허용되죠? 그래서 허채 여보세요. 농구감독 허재가 있죠? 이때 둘 다 허용된다. 그럼 여기서 자기계약이 무슨 말인가 보면 되겠네요. 갑이 오늘 아침에 을에게 X를 팔아달라고 오늘 아침에 대리권 줬어요. 오늘 저녁에 을이 전화했습니다. 야, 나 X부동산 팔았어. 갑이 어머 빨리 팔았네. 역시 내가 대리인을 잘 뽑았지. 내 거 누가 샀는데? 응, 내가 샀어. 을이 자기가 샀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동산이 5억이라면 자 매도인은 을은 갑에게 매도할 대리권 받아서 갑의 대리는 을이 되죠. 그럼 을은 갑을 대리에 매매하는데 누가 샀다고요? 내가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그럼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죠. 그럼 팔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하면 책임만 갑이 져요. 그럼 팔가격 을이 정하죠? 살가격도 을이 정했네요. 혼자 가격 정했단 말입니다. 5억짜리를 혼자 3억 정해버리면 을은 3억을 줘야 되고 갑은 5억짜리 부동산 넘겨야 됩니다.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이거 허용하면 본인에게 해가 될 게 뻔하니까 원칙 허용되지 않은 겁니다. 이걸 한국말로 자 이렇게 옮겨요. 잘 보세요. 대리인 을은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자기화해서요. 다시 대리인 을은 본인 갑을 위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을 자기랑 했어요. 다시 법정 올라가요. 대리인은 본인 갑을 위해서 대리인 을 자기와 매매라는 법률행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나와요. 자기계약 상반대로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채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이행, 다툼 없는 채무에 허용됩니다. 즉 갑으로부터 X 건물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혜받은 을은 본인의 허락 나오면 항상 끝에 있다로 끝나죠. 본인이 허락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나온 게 항상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예요. 을은 갑을 대리해서 자신 을을 건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이거죠. 을 자기를 건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을은 갑을 대리해서 매도하고 을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이게 자기 계약 할 수 있다고 냅니다. 이 표현을 잘 익혀두세요. 이제 각자들이가 있는데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 각자들이합니다. 공동대리 틀리죠? 그래서 깡패 X, 깡패처럼 몰려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때는 공동대리입니다. 근데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 각자 다닌다. 깡패 X, 깡패처럼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네, 대리권 소멸사 엄청 중요하죠. 이무들이 법정들이 공통소멸 사이가 자 이들이 옵니다. 본사 대사성파 외워요. 본인은 사망 따가나 대리는 사망 성령 후견 개시 파산 한종 후견 없어요. 그래서 본사 대사성파 외우시고 다음 이무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 128조에서 법률행위가 수권행위에 의하여 소유된 대리권 이게 이무대리권은 전조 127조 경우 외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 처리에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와 수권행위 처리는 법정들이 X, 이무들이만 나와요. 그럼 자 이렇게 외워요. 믿었던 임이 원수, 왼수가 되면 대리권 소멸시켜요. 다시 믿었던 임이 원수가 된다.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임이 원수가 되면 대리권 소멸시켜야 하겠죠? 이건 이무들에만 나오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처리입니다. 임이 원수가 되면 소멸시킨다. 자, 대리행위로 갑니다. 자,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가도 원칙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근데 백사주 궁박만 본인 기준이고 공박이 아니면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일 매매했는데 자 정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정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인데 병이 부동산을 산다는 게 하필 X를 이중 매매했습니다. 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하고 본인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는 누구 기준이죠? 그래서 공박 아니면 다 대리인. 이 공박 아니죠. 그럼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이 매매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답니다. 본인 기준 아니에요. 다음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행위가 무효입니다. 근데 행위 능력은 유하지 않아요.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하더라도 이자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든 법정 대리이든 대리 행위를 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리의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딱 틀을 외우세요. 유권 대리에서는 취소 X. 다음 시간은 무권 대리에서는 135조 책임 없답니다. 책임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대리에서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유권 대리는 취소 X, 무권 대리는 책임 청구 못한다. 꼭 이 형으로 나와요. 이 틀을 아예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대리권 남용을 하겠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 권한을 초월했을까요? 대리권 범위 내일까요?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일까요? 범위를 초월했을까요?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럼 잘 보시면 이 대리권 범위 내라고 써 있어요. 내라고 써 있죠? 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권 범위 내입니다. 대리권한 초월하고 달라요. 대리권한을 넘는 건 이건 무권 대리 문제고 이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있는데 내에서 있기 때문에 원칙 유효, 원칙 유권 대리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원칙 유효인데 상대방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비진입 표시랑 똑같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가 난 107조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합니다. 즉 대리권 남용은 법조문이 없어요. 근데 비진입 표시처럼
원칙 유효, 상할 소무 효력이라니까 107조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을이 병을 만나 팔았습니다. 그럼 둘 간의 유효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유효입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인데 여기서 대리권 남용이란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을이 병한테 매매대금 줬는데 을은 대금을 본인 갑에게 전달해야겠죠. 을이 가지고 도망쳐버립니다. 먹튀. 이걸 대리권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지만 본인 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걸 남용이랍니다. 그래도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다 이랬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준 것은 갑에게 유효합니다. 그럼 병은 을에게 주면 자기 채무 의무가 다 소멸한 거예요. 변제 의무가 다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돈 준 걸로 유효합니다. 그럼 갑은 병에게 등기 넘기고 빨리 을 잡아서 그 돈 받아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병이 내가 돈 주면 을이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병이 을을 만났는데 을 옆에 막 오토바이가 대기하고 있어. 오토바이 부릉부릉부릉 돈 주면 바로 튈 것 같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죠. 이때는 돈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돈 주면 그때는 갑에게 그게 무효가 됩니다. 그 말은 갑에게 돈 다시 줘야 된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예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상할 수 있대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다음 복대리는 제목을 잘 보세요. 자, 복자 받침이 기역자죠. 기역담이 뭐죠? 니은으로 바꿔요. 니은. 그럼 본이죠. 그래서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합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복이란 중복이란 말이죠.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단 말이고 선임했기 때문에 숙권행위죠. 숙권행위.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무대리인입니다. 이무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이에요. 선임이 숙권행위입니다. 자, 그럼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요 숙권행위, A에게 대리권 수요, B에게 대리권 수에서요. 여기 복대리인 몇 명이죠? 복대리인 몇 명입니까? 없어요. 다 본인이 선임하면 셋 다 대리인이고 아까 대리인이 수인이면 공동대리 각자들이 그랬죠. 깡패 X 각자들이 합니다. 근데 을이 병을 너 나를 대리하라고 선임해서요. 그러면은 복대리는 아닙니다. 을의 대리인이죠. 그럼 병은 을을 대리합니다. 병은 갑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정을 선임했는데 야 너도 갑을 대리해. 얘가 복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을이 선임했죠. 누구를 대리하라고? 본인 갑. 얘가 복대리입니다. 그러면은 현명도 갑 이름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고 본인 갑을 대리합니다. 다 받침 니은. 그리고 정은 을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복대리는 이제 권한을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죠. 따라서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아요. 을과 똑같이 본인을 대리하는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123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담에 니은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를 잘 기억하세요. 그럼 복인권, 복대리인 선임권, 이무대리인은 자기가 해야 되죠. 본인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요. 원칙 복인권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유 이때 예외적 선임할 수 있어요. 의무다 외워요.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예외적 선임할 수 있다. 근데 법정 대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즉 부득이한 사유 없어도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을에게 대리권 수여. 대리권 문제죠. 그럼 자, 상단. 이 대리 문제가 이렇게 갑을병 사리 문제가 나오면 딱 두 개만 봐요. 딱 두 개. 첫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두 번째, 대리인이 누구인가. 다음 시간 똑같아. 다음 시간 무권 대리도 사리가 나오면 딱 두 개만 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죠. 을에게 대리권 수여. 아, 유권 대리고 대리인이 을이네요. 더 이상 문제 안 봐요.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겁니다. 1번 대리인을이 한정우경 개시 심판받으면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절대로 보지 말아 했죠. 이 말은 원칙적으로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풀기 때문에 모든 과목 이 말 있지 않습니다. 여기 3번에 또 있잖아요. 이거 또 있죠? 5번에 또 있죠. 이렇게 1차에만 이 말이 30번, 40번 나와요. 이거 읽으면 시간 걸려요.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사정이 뭘까 또 고민합니다. 이 쓸데없는 읽는 거죠. 읽지 마세요. 1번 다시 을이 한정후견 심판받으면 대리권 소멸 이게 정답이죠. 아까 본사 대사 성파입니다. 성년후견이시에요. 한정 없습니다. 2번 을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본인 갑을 들이해서 을 자신이 토지 매수한 계약, 자기 계약할 수 있어요. 한번 갑은 특별한 사정만 잊지 말았고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아까 이무대리 소멸원이 이미 원수가 되면 소멸한다. 원인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는 분료식으로 명시무시 가능하죠. 5번 을은 대리를 통해서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장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답은 그냥 1번에 쓰고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야 되죠. 1번 정답입니다. 다음 복대리 틀린 거죠. 자, 복자 받침이 기억이라 니은을 바꾸면 본인의 대리 맞았고 2번 이무대리인이 아까 복승부 승낙 복승부 본인 승낙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하면 본인에게 선임도 잘해야 되고 감독할 체맥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3번은 대리인이 사망했죠. 다시 대리인이 사망하면 그 다음 읽지 말아라 있죠? 또 나오잖아요. 복대리권 소멸 맞았고 4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규정 적용됩니다. 5번 법정대리인 뭐든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이 없어도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질질 끄는 커리큘럼 버려버리세요. 이론 강의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기출특강, 기출문제 같이 하셔야 되죠.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출특강도 병행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